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는 모두 좋았습니다. 이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기술주들이었는데요. 테슬라는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지난 거래일에 항공과 크루즈 관련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항공 관련 종목들에서도 5%대 상승세가 나타났고 크루즈 관련 종목들은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8%가 넘게 상승한 종목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뉴욕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34,382선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위수 S&P 500 지수에서도 1.49%의 상승률이 관찰되면서 4,173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가장 강했습니다. 2.32%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13,429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휴일이 지났지만 사흘째 6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619명입니다. 오늘도 개인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인데요. 코스피 지수에서는 파란불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0.24%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3,145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96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의 양상을 보시면 0.24%, 26%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4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410종목이 오르고 있고 42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622종목이 상승하고 있지만 670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의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89억 원을 덜어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1,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123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같은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은 수치인데요. 외국인은 526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23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794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의 상승세를 보였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파란불을 켜거나 혹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0.3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동박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SK이노베이션과의 분쟁에서도 ITC 관련한 소송에서 지금 최종 합의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주가는 지금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85만 7천 원을 가리키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역시도 2에서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7만 7,500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최근에 가장 좋았었는데 8거래 만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오늘은 그 기대감이 해소가 돼서일까요? 6.65%의 약세를 보이면서 8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6.16%대 상승률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 공장이 유럽의 GMP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GMP 인증을 받으려면 의약품의 생산부터 제조 모든 과정을 엄격한 관리 단계에서 인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해운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을 먼저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살펴보시면 2.7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해운에서도 4%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페노션까지 보시면 2%대 양상이 나타나면서 상승 양상이 나타나면서 7,02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출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인 스마트 스터디의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베이비 샤크 빅쇼를 전 세계로 확대 방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출판사 지금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양봉을 지금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가는 47,550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SB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호조도 나타나고 있고요. TV 광고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잘 가고 있는데요. 11.25%, 11.11%의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출은 2,171억 원, 또 영업이익은 422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양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2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에서는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지금 파란불을 켜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SK머티리얼즈, 알테오젠만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는데요. 관계사인 알바이오가 개발 중인 세계 최초의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네이처셀의 주가를 지금 보시면 여전히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29.79%의 급등 양상을 기록해주면서 15,2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원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RNA 백신 시장이 이제 개화를 하게 되면 진정한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원생명과학 10%대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21,350원, 400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옥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까지 부산에서는 아트부산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아트페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관련주인 서울옥션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4%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주면서 1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4%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와 은행, 서비스업, 화학 업종도 전거래보다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약품 업종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대 하락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과 보험, 비금속 광물, 증권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 10시가 지난 우리 시장 상승하는 업종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오락문화와 운송, 유통 업종에서는 1%가 넘는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와 제약 업종 역시도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류 업종이 가장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장비와 기타 제조, 인터넷,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와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거의 누워있다 온 것 같아요. 누워있다가. 네, 누워있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저희에게는. 네네.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요즘에 보니까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어서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엔터주들은 이제 대거 이제 아티스트들의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바로 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아티스트 결국은 이제 인력이 여기는 돈이죠. 결국은 이런.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더불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레벨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실적 개선 또 주가 상승 이런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엔터주들입니다. 그럼 엔터주들의 이달 수익률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뭐 대부분 좋았어요, 지금. 대부분 상승세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가장 좋았어요. JYP 엔터테인먼트 이번 달에 14%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5월이죠. 5월. 네. 5월에 이제 14% 올랐고 또 그다음에 SM이 12.2% 상승했고 또 YG 엔터가 10% 상승 그리고 하이브가 2.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하이브가 좀 약간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씩 전체적으로는 올라오고 있다. 업종 자체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13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뭐 괜찮았어요. 괜찮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323억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원래 컨센서스보다 좀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이 엔터테인먼트들도 대부분 또 실적이 또 괜찮게 또 1분기 실적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엔터주들 지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IT 기술과도 요즘엔 결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결합이 엔터주의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이 IT.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꼽히고 있어요. 엔터주가. 자, 메타버스가 뭐냐면은 이 가공 또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합하는 유니버스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아바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캐릭터 사이버 캐릭터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데 요즘은 이제 그 연예인들 가수라던가 연예인들을 또 3D 그래픽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아바타들로 인터넷에서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인터넷 또 가상 세계에서 연예인이 또 활동을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또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막 인형 요즘은 바비 인형도 이렇게 3D로 뭐 재탄생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또 영화 같은 데서도 영화에서도 이제 가수들이 영화로 나오는데 그 3D 그래픽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화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3D 아바타 앱으로 메타버스 이쪽을 좀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3D 그래픽으로 사람도 이제 앵커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김주아 앵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김주아 앵커가 AI로 이렇게 나오던데 AI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지금 거의 매일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거의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지금까지 뭐 김주아 AI였습니다. 앵커였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 사람이 아닌.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분의 말투라던가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모든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조만간 저도 AI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저는 저기 가서 누워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하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또 실직을 하게 되는 또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도 되지만 네. 또 이런 또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뭐 여러 가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제페토라고 해요. 3D 아바타, 네. 이런 얼굴 인식, 증강현실 등등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또 이 엔터주들,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BTS를 또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이브와 YG 엔터 이런 것들이 또 JYP 뭐 투자를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유치를. 그래서 글로벌 아티스트의 IP, 지적재산권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요 아티스트들도 복귀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가수들이 컴백하나요? 그렇죠. 2분기에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합니다. 네. 2분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BTS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디지털 싱글 비롯해서 BTS 일본 베스트 앨범을 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TXT 정규 2집, 뉴이스트 정규 2집, 세븐틴 일본 싱글 3집까지 주력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또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블랙핑크 라이브 스트림 실황 이 앨범을 발매 예정이고요. 자, 하반기에 블랙핑크와 빅뱅 앨범 발매 기대로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요즘은 온라인 콘서트도 막 잘하고 있고 온라인 콘서트도 흥행하에 좀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대에 맞춰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맞춤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또 이루어지고 지방 공연은 좀 힘들지만 지방에서 이제 예전에 주수입원이었던 이런 공연들은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앨범, 온라인 앨범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버 3D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매출 성장세를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이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 얼굴을 보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사이버 가상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또 엔터테인먼트의 이 기획, 전략 이런 것들 보면요. 굉장히 좀 창의적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것들이 많고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예전에는 방청객 이렇게 쭉 앉혀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요즘은 이제 방청객 사이버 방청객 해가지고 여기 다 사진 영상이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 이렇게도 많이 하고 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자꾸 만들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창의력이 좋은 기획 전략 실장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엔터주들의 실적은 또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엔터주들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기술과의 결합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주요 가수들, 이제 아티스트의 복귀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K반도체 성장 전략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는데 특히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네.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해서 대폭 투자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는 좀 약세예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많이 약세예요. 많이 약세고 삼성전자 그런 반도체로 유명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 1위 D램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게 삼성전자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약세입니다. 약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1위를 내세우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2030년이면은 뭐 9년 뒤인데 어쨌든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추가로 38조를 더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171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시스템 반도체에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또 현실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네, 맞아요. 2019년에 이제 4월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했는데 그때도 뭐 1위를 목표로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때 이제 133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잘 돼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달리는 말에 또 더 추가로 얻는 것처럼 잘 되니까 133조 여기에 돈을 더 추가해서 38조를 더 이번에 추가해서 171조를 투입한다고 발표를 한 거죠. 자,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또 2년 동안 그동안 또 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기업과 팹리스 공급망의 핵심인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이런 것들의 상호 협력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아까 전에 원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자지만 네.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위예요. 그거는 예전부터 쭉 전 세계 1위였죠. 하지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인텔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좀 밀리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이제 압도적인 1위인데 한국 전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도 별로고 삼성전자도 별로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인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확 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를 두 개를 합해 놓으면요. 네. 전체 반도체 시장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 매출 규모라던가 이런 수출 규모. 그러니까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하더라도 비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우리가 미국에 많이 좀 딸린다.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아픈 손가락인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또 같은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가 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말인데 네. 여기를 결국 약점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결국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다. 메모리 기존에 하던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 카드를 꺼내들고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또 대만의 TSMC가 이제 지금 1위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 위탁 생산, 네. 위탁으로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약간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번에 TSMC 실적도 뭐 별로 좀 안 좋게 나오기도 했고 네.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이것도 좀 다시 좀 따라잡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하는 TSMC와 이 삼성전자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TSMC가 일단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4%입니다. 네.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위는 삼성전자가 17%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거의 3배에 달합니다. 3배에 달해요. 그래서 3분의 1에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반도체도 미국의 인텔 같은 데가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2배 이상 이렇게 높아요. 매출 규모라던가 이런 판매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인텔한테 뒤지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우리 삼성전자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려면은 TSMC와 격차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3분의 1, 뭐 3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2배 정도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요. 자, 아무튼 돈을 좀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돈을 뭐 올해와 향후에 3년을 모두 합쳐서 2024년까지 총 145조를 쏟아부어요. 자, 그래서 이건 TSMC 그렇고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또 171조 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번에 또 시스템 반도체 또 TSMC를 좀 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저는 삼성전자의 그런 가능성들이 또 삼성전자 그러면
워낙에 또 유보금도 많고 돈이 또 많은 회사고 사업 전략적으로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인텔도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인텔. 네. 인텔이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텔이 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마트라던가 뭐 홈플러스 이런 데가 이제 골목 상권 이렇게 장악하고 네. 이마트 같은 게 하나 들어서면 그 주변에 이제 전통시장들이 많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통시장보다는 이마트가 좀 깨끗하고 그러니까 뭐 홈플러스나 이런 것들, 롯데마트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인텔이 아니 기존에 자기가 잘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이쪽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파운드리를 또 한다 그래가지고 이 골목 상권을 또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파운드리 선언에서 좀 약간 파운드리 점유율도 좀 나눠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이게 한 22조예요. 22조. 자 그래서 22조 원이면은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왜냐?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아까 171조를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은 금액을 좀 투자를 합니다. 어쨌든 이걸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하나 함에 있어서 결국은 또 삼성전자가 또 타도해야 될 파운드리 시장에서 타도해야 될 또 하나의 경쟁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죠. 좀 약간 이런 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한국 정부의 지원도 경쟁국에 비해서 직접 지원 금액이 좀 약간 부족하긴 한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또 이번에 또 사람들 막 불러 모으면서 또 막 토론했잖아요. 그때 삼성도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네. 뭐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막 산업 육성 해가지고 국내 위주로 좀 힘을 실어주겠다 막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바이든이 이제 500억 달러, 56조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들 이런 것들 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미국 바이든에 비해서는 또 투자 금액이 국가적인 면에서는 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약간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반도체 설계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텔, 퀄컴과 아직은 비교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반도체 설계에서는. 자, 그래서 3년, 4년 전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나서서 우리 정부가 반짝 나선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반도체 지형을 전체적으로 좀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여기 지금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앞장서서 지금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에요. 평택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K 반도체 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공장이에요. 여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인데 좀 약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또 정권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다음에 빨리 좀 반도체 쪽으로 좀 약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엄청나게 또 저기서 미국에서 또 돈을 싣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파이 싸움에서 뺏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좀 합쳐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또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원 넘어섰다가 네. 또 7만 원대로 됐어요. 7만 네. 원대 됐는데 그래 지금 뭐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는데 그러게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서는 것보다는 좀 이건 좀 길게 보고 가야 돼요. 길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K 반도체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적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삼성전자는 그 예전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국뽕으로 들어가자면요. 옛날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옛날 6.25 전쟁 이후에 폐허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반도체를 이렇게 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1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 사람들의 손재주가 엄청나요. 손재주 젓가락을 사용하고 쇠젓가락을 사용하고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물론 일본은 쇠젓가락 쓰나 나무젓가락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손재주가 좋은 나라예요. 손재주 좋고 굉장합니다. 지금 결국은 반도체는 또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이 손재주가 좋아야 결국은 저는 반도체에서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손을 자꾸 쓰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뽕으로 갔을 때 분명히 삼성전자 우리나라 손재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삼성전자가 진짜 그 폐허 상태에서도 이렇게 반도체로 우리나라를 우뚝 서고 지금 시가총액 1위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장기 투자로 하시면요. 또 빛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K 반도체 성장 전략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은 카레노래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평균가 68,000원에 비중 15%입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넥스틴 오늘은 61,3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5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흑자 전환 제대로 성공. 흑자 전환 제대로 성공. 네. 네, 이게 원래 적자였습니다. 2019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다가 2020년부터 흑자가 전환됐어요. 자, 부채가 별로 낮고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캡 실적면이나 이게 뭐 망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망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닌데 다만 자산 가치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맞아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202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너무 없다는 점, 앞으로의 역경, 이게 너무 이제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막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 회사 경영진들이 좀 역사가 있고 좀 경영에 이런 노하우 좀 있다 보면은 좀 잘 헤쳐나갈 텐데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론 상장하기 전에 경영은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신규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뭐 한 1년도 안 됐죠. 상장한 지. 그래서 약간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역사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자, 좀 호재를 좀 살펴보시면요. 중국 업체와 47억 원 규모로 반도체 검사 장비 이지스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중국과 좀 원활하게 좀 헤쳐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0년 12월 14일 넥스틴이 보통주 한 주당 신규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야, 무상증자 굉장합니다. 야, 보통 이거 한 주당 보통 한 주 배정하는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1+1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1+2예요. 2+1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2+1은 별로 안 좋죠. 네. 우리 편의점에서 보면요. 커피 2+1 이건 별로 안 좋은데 네. 원래 1+1이 더 좋은데 이거는 2+1이 아니라 1+2예요. 그렇죠. 1+2죠. 한 개 샀는데 두 개를 아니 주죠. 편의점 가서 커피 하나 샀는데 네. 2개를 공짜로 주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네. 원래 그 커피 1+1이나 2+2 커피 2개 사야 한 개 공짜 주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네. 커피 한 개 샀는데 커피 2개를 공짜로 주는. 야, 이거 대단하다. 이게 바로 무상증자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회사가 좀 약간 인심이 좋고 좀 배품을 아는 회사네요. 배품을 이 주주들을 위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좀 쓰고 있다. 네. 화끈하게 또 쓸 때는 쏘는 뭐 이런 넥스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많이 무상증자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이거 자체가 워낙에 또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PBR 같은 경우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 뭐 적당히 가져가시고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적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경영이 약간 기업이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좀 잘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여기서 상장했는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눌림세가 나타납니다. 눌림세가 나타나고 중요한 건 아까 무상증자는 여기서 있었어요. 12월 여기 배당락 여기 보이죠? 배당락 권리락 있는데 여기서 근데 무상증자 실시하고 나서도 더 올랐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 실적 같은 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좀 약간 추세가 약간 하방으로 내리꽂혀가지고 좀 당분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비중을 더 늘리거나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러진 마시고 그냥 일단 좀 버티다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지금 흑자긴 한데 만약에 이게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절을 치고 나오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뭐 적자로 전환 안 한다. 그러면 부채도 낮고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서 7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섰다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매도 전략을 짜보는 그걸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틸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은 조금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고평가됐다라는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자로 전환한다면 바로 매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7만 원 선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네, 이마트는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대부분 말했던 종목들 여기 송범선 시선에서 말했던 종목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마트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인데 네. 근데 저는 이마트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마트가 믿어요. 이마트를 믿어요, 제가. 이마트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올라간다. 100%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마트는 엄청납니다. 회사 자체가. 이거는 제가 뭐 논하고 이럴 회사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유통의 핵심 축입니다. 네. 핵심 축이고 사실 뭐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또 평가를 받고 시총이 엄청난데 저는 쿠팡보다 이마트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왜냐하면 쿠팡보다 사실 회사 규모도 훨씬 커요. 쿠팡은 사실 뭐 거의 이마트랑 비교해보면 신생기업이죠. 왜냐하면은 물론 쿠팡이 인터넷이나 이런 쿠팡 로켓 배송 이런 걸로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 네. 온라인 시장에서 쿠팡이 더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회사 규모로 봤을 때는 이마트랑 상대가 안 돼요. 이마트는 돈이 일단 많아요. 돈이 뒤에 자금이 많고 물론 쿠팡은 사실 쿠팡 자체 회사만으로는 돈이 별로 없지만 물론 저기 손정희가 좀 밀어주긴 하죠. 손정희가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일본에 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마트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쿠팡 공장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 점포가 없잖아요. 거의 점포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마트는 점포가 있고 이 점포들이 다 이마트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점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약간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하나씩 팔면 돼요. 저번에도 몇 개 팔았어요. 저렇게 팔아가지고 점포 넘겨버리면 되니까 만약에 이마트를 롯데마트가 샀다 그러면은 이마트 그대로 그 건물 자체를 롯데마트로 상호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 천억 들어오고 1조 2조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팔면 돼요. 이거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적도 좋아졌어요. 3년 만에 1,000억 원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이마트가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봐요. 뭐 사양산업 아니냐. 쿠팡이나 뭐 이런 11번가나 아니면은 뭐 이런 온라인 상권이 장악하면서 이마트가 뒤져진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마트 역시 온라인 쪽으로 쓱닷컴이라든가 SSG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쓱닷컴이 최근에 굉장히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되고 있어서 이마트가 이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32억 원을 집계가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3년 만에 1, 4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뭐 1,000억 원대 초반이 아니라 1,200억대, 1,232억이냐 보니까 그 전에 뭐 900억대, 800억대 그거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매출도 13% 증가해서 5조대를 기록을 합니다. 5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굉장하고 저는 뭐 이마트 상당히 믿고 있고 이마트가 또 앞은 뭐 잘 안 되고 있는 거 삐에로 쇼핑이라던가 이런 거 다 철수를 했어요. 네. 철수를 하고 뭐 약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돈이 될 만한 것들 소주 옛날에 그 뭐 정용진 부회장 좋아했던 그 소주 그것도 철폐했고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 다 접었어요 사업을. 자 그리고 저는 이마트가 강점이 뭐냐면은 저는 사실 뭐 굉장히 커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커피가 이마트가 대단합니다. 이마트는 커피가 바로 그거죠. 바로 스타벅스 맞아요. 코리아. 이거 한번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마트인데요. 여기 이마트 있죠. 이마트인데 바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숍 코리아로 한정됩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를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커피숍 1위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무조건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 스타벅스에 대한 막강한 브랜드 가치를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커피숍들이 더 유행을 하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는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마트 이름을 그냥 상호명을 그냥 스타벅스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냥 스타벅스 코리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네. 자, 아무튼 스타벅스 그만큼 스타벅스 자체가 엄청난 이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약간 허세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마트24 편의점. 요즘 편의점 이거 잘 되잖아요. 이마트24 100% 지불하는데 요거 편의점 잘 되고 있어요. 이제 막 CU랑 뭐 BGF 이쪽에 해가지고 그쪽 막 GS랑 이쪽이 양대산맥인데 이쪽까지 막 점점 파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 이런 편의점 사업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신세계 푸드 뭐 이런 거, 신세계 푸드라든가 음식 뭐 이마트 뭐 아메리카나 베트남에도 좀 진출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잘하고 있고 뭐 상해 중국으로도 잘하고 뭐 조선 호텔 요즘 약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잘 돼요. 그리고 노브랜드 요즘 노브랜드 잘하고 있잖아요. 노브랜드 뭐 물건이라든가 노브랜드 버거도 잘 팔리고 여기 보시면요 스타필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필드가 이거 쇼핑몰이에요. 스타필드 고양과 스타필드 청라, 스타필드 창원 이거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거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자산 가치가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스타필드가 요즘 종합 쇼핑몰로 계속 각광을 받는데 약간은 뭐라고 할까? 여의도로 치면은 IFC몰이나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현대백화점도 새로 들어섰는데 굉장히 잘 꾸며놨잖아요. 그렇죠. IFC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종합 뭔가 쇼핑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마련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가치가 벌써 보세요. 자산 가치가 엄청납니다, 이거. 야, 이 돈이 이것만 만약에 최악의 이것만 팔아도 그냥 부동산 장사만 해도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아까 커피만 팔고 부동산 장사만 해도 먹고 산다. 여기 보시면요. 연결회사 대상에서 주요 사업의 1위부터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7위까지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거의 뭐 부동산 그러네요. 회사라고 봐도 돼요. 네. 그 밑에 이제 이 에브리데이 이거 해가지고 슈퍼마켓 있고 네. 뭐 편의점, 편의점. 이마트24 있고 뭐 주류 도면 뭐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뭐 네. 부동산이 많아서 이거는 네. 이건 뭐 제가 뭐 걱정하고 이럴 회사가 아니에요. 제 걱정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걱정하지.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트를 걱정하기보다는 네. 여러분 본인 인생 걱정하는 게 더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마트는 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동산 불패 이런 것처럼 이마트는 진짜 굉장합니다. 이마트 차트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게요. 네. 차트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섰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19만 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대입니다. 이거 너무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마트를 저번에 뭐 제가 막 말해가지고 혹시 이 5% 정도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은 지금 약간 떨어져 있을 텐데 그러면 5% 매수한 분이다. 고점에서 그러면 5%를 더 사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비중 10% 정도로 가져갈 만한 구간이다.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봉상 봤을 때 워낙에 또 이거 막 30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30만 원대 종목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 5%에서 5%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저는 이마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는 3년 만에 1,000억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지점에서는 아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된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냈지만 여전히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496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